저는 40년 동안 비타민C를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감기 예방용으로만 생각하시죠. 약국에 가면 비타민C 제품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연구하며 깨달은 건 전혀 달랐습니다. 비타민C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속의 녹을 닦아내는 수리공이에요. 제가 처음 비타민 C 연구를 시작한 건 1985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타민 C는 그저 계열병, 예방용 비타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피로, 잇몸 염증, 피부 칙칙함, 기억력 저하까지 그 모든 변화가 비타민 C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강력한 비타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사서 매일 먹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용 시간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심는 시기와 방법을 모르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오늘은 비타민C를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 방법들이에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며칠 전 68세 이순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님은 5년 넘게 매일 비타민C를 챙겨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잇몸은 자주 붓고 상처는 오래 간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최근에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언제 드세요? 순자님은 아침에 한 알만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몇 밀리그램짜리를 드세요? 1000mg짜리요. 아침 식사 전에 드세요? 후에 드세요? 전에요. 공복에 물만 마시고 바로 먹어요. 여기서 벌써 세 가지 문제가 보였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만 복용하고 계셨어요. 둘째, 공복에 고용량을 한 번에 먹고 계셨습니다. 셋째, 복용 직후 커피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 흡수하기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000m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500mg을 두세 번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흡수율과 타이밍,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순자님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게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고 커피는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피로가 반으로 줄었어요. 아침이 달라요. 2주 뒤에는 잇몸 붓기가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피부톤까지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루틴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쓰며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몸속의 녹과 같아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비타민 C는 이 찌꺼기를 중화시켜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국내 영양학회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C 수치를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추적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나 낮았습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 발생률도 35% 낮았어요. 박영호 70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호님은 매년 봄, 가을이면 어김없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고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한 달씩 이어졌어요. 영양제도 여러 가지 드셨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상담을 받고 비타민C를 하루 3회로 나눠 드시기 시작했어요.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었고 걸려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벼운 감기를 앓으실 뿐이에요. 비타민C를 하루 500mg씩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드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복용법입니다.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이 안전해요.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 비타민C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비타민C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파고들어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비타민C는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또한 잇몸 조직의 결합력을 강화해서 잇몸 질환을 예방해요. 한국영양연구원에서 60세 이상 중장년층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그룹은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보다 잇몸 출혈 빈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극명했어요. 김미자 72세님은 10년 넘게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잇몸이 자주 붓고 음식을 씹을 때도 불편했어요. 치과 치료도 여러 번 받으셨지만 증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 2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양치할 때 피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나자 잇몸 붓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째에는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1년 넘게 잇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고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신장에 무리가 있는 분은 하루 500에서 1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고용량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신다면 혹시 비타민C 부족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 제품을 드십니다. 피부 탄력을 위해서죠. 그런데 아시나요?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돼요. 서울대 생활과학대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55세 이상 여성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콜라겐만 복용, 두 번째 그룹은 비타민 C만 복용, 세 번째 그룹은 콜라겐과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피부 탄력 지수를 측정했더니 세 번째 그룹의 탄력 지수가 평균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았어요. 최은주 65세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까? 최은주님은 3년 전부터 콜라겐 제품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이었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조언을 듣고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피부톤이 한층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잔주름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3개월째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피부가 좋아졌다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같은 콜라겐 제품인데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니 효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저녁 식사 후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 C와 콜라겐을 함께 복용하세요. 리포조말 형태는 흡수율이 일반 제품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단, 구미형 제품은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이 높은 분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당 성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요즘 얼굴빛이 칙칙하다고 느끼시나요? 비타민 C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비타민 C는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면역 방어력을 높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와 같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싸우는 세포들이죠. 비타민 C는 이 백혈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동력을 높여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의 감기 지속 기간이 평균 30% 단축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또한 증상의 강도도 약했습니다. 정창수 69세님은 겨울이 오면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시달렸거든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기본이었어요.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가 끊이지 않고 몸살 기운이 계속됐습니다. 병원도 여러 번 다니고 약도 많이 드셨지만 매번 반복됐어요. 그러다 2년 전부터 비타민 C를 하루 3번 나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겨울 감기에 한 번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나았어요. 증상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는 감기에 아예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2년째 큰 감기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타민 C를 철분과 함께 먹으면 면역세포 에너지가 2배로 활성화됩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비타민 C 복용 후 1시간 내 커피나 녹차는 피하세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합니다. 요즘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번째 역할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 소비량은 전체의 20%나 됩니다.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생성되고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해요. 비타민 C는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뇌 속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요.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비타민 C가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국내 대학병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노년기 인지기능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위험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40% 낮았어요. 이제만 74세님은 몇 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 시간을 자주 까먹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치매 검사도 받으셨는데 다행히 초기 단계는 아니었지만 예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비타민C를 매일 저녁 리포조말 형태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잠을 더 깊이 자게 됐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느끼셨어요. 석 달째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건망증이 줄어들고 대화할 때 단어가 더 잘 떠올랐어요. 지금은 1년 넘게 꾸준히 복용 중이신데 가족들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집중력과 숙면이 개선된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 500mg 복용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밤사이 뇌세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리포조말보다 일반형이 더 안정적입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지방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요즘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기억이 흐릿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만 실천해도 하루의 피로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이제 실제 복용 루틴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루틴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밤새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린 몸은 아침에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밤사이 세포 재생과 해독 작용을 하면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 복용은 위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500mg 복용하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더 잘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귤이나 키위, 파프리카와 함께 섭취하면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흡수를 도와줍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C,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체내에 머무는 시간도 늘려줘요. 아침 식사에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민석 66세님은 평생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비타민C를 키위와 함께 먹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2주 만에 기상 후 피로감이 줄었고 한 달 뒤부터는 오전 시간이 훨씬 활기차졌어요. 아침 피로가 심한 분 혹시 이 루틴 시도해 보셨나요?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세포 엔진에 기름을 넣어줄 타이밍이에요. 오전 활동으로 소모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오후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비타민C 복용 후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세요. 많은 분들이 점심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시는데 이게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와 결합해서 배출되거든요. 점심 식사 후 500mg 복용하고 철분제를 함께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철분과 비타민C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철분은 혈액 생성과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데 흡수율이 낮은 게 문제예요.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박수진 63세님은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습니다. 철분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심마다 철분제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식후 피로가 심한 분, 혹시 점심 루틴을 바꿔보셨나요? 저녁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피부가 복구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자는 고용량 피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비타민C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형태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일반 비타민C보다 흡수율이 2배 높습니다. 지방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거든요. 콜라겐과 함께 먹으면 밤사이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송혜진 68세님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새 자고 일어나도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비타민C와 콜라겐을 함께 먹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2주 만에 아침 얼굴빛이 밝아졌고 한 달 뒤부터는 다크서클이 옅어졌어요. 아침에 얼굴빛이 달라지길 바라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없어요.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흡연, 음주는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비타민C 25mg이 파괴됩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면 500mg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도 문제예요. 특히 보존료와 색소는 비타민C와 결합해서 배출됩니다. 탄산음료의 인산염도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 보충제와는 2시간 간격 유지하셔야 해요. 칼슘과 비타민C가 함께 있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드셨다면 비타민C는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물 충분히 섭취하고 커피는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뒤로 미루세요. 하루 물 8잔 이상 마시면 비타민C가 몸속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영양소 운반이 어려워져요. 녹차도 커피만큼이나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C와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녹차를 좋아하신다면 비타민C 복용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윤상호 71세님은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고 바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탄산음료를 즐겨 드셨어요.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씩 하셨고요. 비타민C를 먹어도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습니다. 제 조언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커피는 영양제 먹고 1시간 뒤로 탄산음료는 끊으시고 술은 주 2회로 줄이셨습니다. 한 달 만에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잇몸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영양제 먹자마자 커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계절별로도 복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빠져나가요.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비타민 C 소모가 많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예방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비타민 C 소모가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평소보다 용량을 조금 높이세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운동 중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비타민C가 이를 제거하느라 소모가 많아져요. 운동 직후에 비타민C를 보충하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용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복합 수리 시스템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한 건 비타민 C만큼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영양소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용법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고용량으로 먹고 공복에 먹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흡수도 안 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혈관이 젊어집니다. 잇몸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하루 3번 식사 후에 500mg씩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오래가고 피로가 쌓입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뇌세포가 산화되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해지고 감기가 줄어듭니다.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 한 알, 점심 식사 후 한 알, 잠들기 전 한 알 그 3번의 루틴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아침 피로감이 달라질 겁니다. 한 달 후면 피부 톤이 밝아질 거예요. 3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68세 이순자님처럼, 피로가 반으로 줄어든 분, 72세 김미자님처럼, 잇몸 염증이 사라진 분, 74세 이재만님처럼 기억력이 개선된 분, 이 모든 분들이 단 하나, 비타민 C 복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루 3번, 식후에 500mg 이것만 기억하세요. 커피는 1시간 뒤에, 철분제는 함께, 콜라겐도 함께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C와 궁합이 좋은 음식 조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지, 어떤 음식과는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C 제품들의 차이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C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루틴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